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감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491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피는 1819선, 1820선이 깨지면서 182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도 순매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기계건설 자동차 업종이 대부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골든이글 투자 전문의 정태근 팀장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문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 49,1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엔터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한류기획사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걱정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임직원들의 어떤 스톡옵션 행사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세무조사를 알고 먼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세금 포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탈세에 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거 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단기간에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 포탈의 어떤 탈세에 대한 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과징금에 대한 얘기가 연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파급 효과가 어떤 한 회사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전체적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가격대를 보니까 조금 많이 49,100원이면은 49,100원의 비중 10%면은 조금 매도를 하셔도 나머지 90%에서 조금은 만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선을 좀 차트를 좀 안 보더라도요. 차트를 안 보더라도 조금은 21선을 못 지키게 된다면은 조금 매도 쪽으로, 21선보다는 조금 오늘 쪽에서 조금 먼저 매도 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YG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톡옵션과 그리고 오늘 소식이 나오고 있는 세금조사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소나기를 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매도 쪽으로 저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21선 지켜주면 매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조금 오늘 쪽에서 조금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또 적정 의견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효성입니다. 매수가 56,50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53,000원입니다. 하창문 팀장님. 네, 효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효성은 사실 큰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 연 매출이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나오는 큰 기업인데, 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섬유라든지 산업재, 중공업 쪽도 하고 있고 무역 쪽도 하고 있는데, 섬유 쪽 보면 최근에 좋은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타이어코드라 그래가지고 타이어코드도 있고 스판덱스도 있는데, 스판덱스 쪽에 원사 쪽에서는 세계 점유율 한 20% 이상 차지하면서 1위 업체를 달리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스판덱스라는 거는 약간 고신축성 섬유 원사라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오라라는 호성의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브랜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 치장하기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기업들은 실적이 바탕이 돼야 주가 좀 올라가겠죠. 근데 그동안 보면 효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섬유라든지 스판덱스 쪽 섬유라든지 산업재 쪽에서는 잘 나오는데, 문제는 중공업입니다. 효성도 이제 중공업 사업 부문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출 쪽에서 비중을 봤을 때는 매출에서 한 15%, 내수로 봤을 때는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공업 부문의 실적이 한 6분기 연속 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업부 중에서 한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부가 적자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영업이익도 좀 감소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2분기 같은 경우도 전체로 56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좀 하락한 흐름이다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산업 특성상 상당히 다 경기 민감주죠. 화학도 마찬가지고 중공업도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중국, 뭐 국내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조금 돌아서는 모멘텀이 나와야 효성의 실적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보겠고요. 추가 전략에 대해서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성의 어떤 그 일봉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많이 닮았죠, 그림이. 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흐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급락을 하고 상당히 최근에 한 5만 5천 원을 중심선으로 해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저점 한 5만 2천 원 정도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거래량까지 감소하면서 좀 주춤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이랑 같이 보시면서 시장이 18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효성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 더 반등의 순환매 차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주시고요. 뭐 사실 효성 같은 종목은 사실 잘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아직은. 근데 보유하신 관점에서 제가 추가 매수 전략은 안 드리겠고 일단은 종합주가지수랑 같이 판단하면서 시장이 18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한 효성의 주가는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매수가 25,5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오늘 4%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24,350원.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계신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분 25,500원이면 상당히 좀 매매를 잘 하시네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의뢰를 하실까요?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은 항상 저는 그런 부분을 항상 그런 부분을 느껴요. 가격대 보면 이렇게 얼떨결에 한 두 가지 경우 있죠. 진짜 매매를 잘하셔가지고 저점을 잘 잡으신 분,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라면은 상당히 얼떨결에 잡으신 분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를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얼떨결보다는 조금 매매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생각과 그리고 전문가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좀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렇게 좀 하시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거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좀 보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게 어쨌든 2만 원 정도 가격 지켜주고 있으면서 위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28,000 돌파가 쉽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이제 실적이 나빠질 만큼 다 나빠졌고 주가가 빠질 만큼 다 나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28,000원 돌파를 못한 있는 이유가 이 회사 LED 회사죠. LED 그 부품 회사죠. 근데 TV 쪽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큰 부분이 조명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OLED TV 지금 LED 쪽이 지금 TV 쪽만 부각이 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조명 쪽이 현재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닥은 잡았지만은 위쪽으로 상향 턴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바닥에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와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다가 최근 이틀 연속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박스권 흐름이라 봐도 되겠지만은 박스권 더하기 지금 이제 코스닥이 500포인트 돌파하면 또 다시 한번 또 꺾이죠. 그런 부분과 동반적으로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00원의 어떤 만약에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은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쨌든 이게 장기 이평선은 240일선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와서도 마찬가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보셔야 될 부분이 장기 이평선만 좀 지켜주게 된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만약에 장기 이평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코스닥 시장 기관 수급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코스닥 시장은 제껴놓고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여부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있는 24,000원 요 부분만 지켜준다면은 일단 보유를 하셔가지고 28,000원까지 좀 더 가져가 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기관 수급 다시 돌아오지 않고 121선이 있는 24,000원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그 매수를 하셨던 가격대에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하창봉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매수가 25,8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전망이랑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크로스파이어 게임 재계약설 때문에 급등이 있었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살펴보니까 또 급락도 있었던 구간이 많았습니다. 하창문 팀장님 좀 도와주시죠.
네, 네오이스 게임즈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한 1년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올해도 장이 급락할 때 게임즈는 상당히 좋았고요. 유독 그 네오이즈 게임즈는 왜 이렇게 못 갔을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갖고 있는 산업의 어떤 그 이 회사의 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게임 이야기를 같이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라든지 넥슨 같은 경우는 자체 게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 블레이드 앤 소울도 있고 넥슨도 뭐 많은 회사들을 좀 갖고 있는데 네오이즈 게임즈도 물론 게임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면은 국내 뭐 MMORPG 쪽에서 야구 게임 같은 거 만든다 했는데 그동안 네오이즈 게임즈의 주 수익은 바로 네오이즈 게임즈가 만든 게 아니고 해외에서 만든 뭐 대표적으로 뭐 피파 온라인 2라든지 이건 이제 미국에서 EA가 만든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 크로스파이어라 그래서 FRS 게임입니다. 총싸움 하는 거죠. 이런 게임 같은 경우도 전부 다가 해외에서 만들어둔 게임을 유통 퍼블리싱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매출이 좀 등락을 보였었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연속 하락했던 거는 이 유통 판매 그러니까 기존 게임을 만든 계약사 뭐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마일 게이트 그리고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는 EA사와의 어떤 계약 연장에 대해서 좀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축구하는 게임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피파 온라인 3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는 넥슨을 통해서 퍼블리싱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6월 말에 한 26,000원 있다가 폭 떨어지고 또 어저께 반짝 반등하는 것은 바로 크로스파이어입니다. 크로스파이어가 스마일 게이트사에서 이제는 네오이즈 게임즈와는 제휴를 하지 않겠고 어차피 이게 중국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의 퍼블리싱 업체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오이즈 게임즈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추가적인 그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오이즈 게임즈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체 게임에서 어떤 영향력이 조금 약하고 퍼블리싱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향후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지금 뭐 한 25,000원대 잠깐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이 가격에서 굳이 앞으로도 조금 안 줄 것 같으니까 버리라는 전략은 안 드리겠고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 업체당 겹친 대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이 다른 것보다 커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무게를 실면서 일단은 26,000원까지 올라오면서 크로스파이어 계약 지연 불확실성으로 인했던 급락과 반등은 이미 제자리에 왔다 보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한 25,000원 정도를 지지한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근역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해주시면서 특별히 매도가보다는 25,000원 지지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 화학주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LG화학 호남석유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매수 규모가 좀 커짐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정태근 팀장님 도와주시죠. 예. 일단 둘 중에 하나 고민하시는 거 맞죠? 예. 상당히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느 쪽 둘 다 좀 비교를 하자면 용어상박입니다. 참 중국적으로 본다면 호남석유를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표격으로 본다면 LG화학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저도 고민이 돼요. 지금 현재 어쨌든 뭐 화학업종 대표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수급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보게 된다면 둘 다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된다면은 호남 지금 현재 그 먼저 나가는 게 호남석유의 그 수급 동향인데 아래쪽을 보시게 된다면 이게 하늘색 그 파란색 선하고 초록색 선이 그 기관 수급하고 주가입니다. 이게 두 개 같이 가다 보니까 겹쳐서 이게 잘 확인이 안 돼요, 지금 화면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관들 초록색 선입니다. 기관들이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 반등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LG화학 어떤 그 용어 상박이라 할 수 있는 대표주 두 종목을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급도 기관수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똑같죠.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누가 지금 현재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어느 회사가 실적이 그나마 더 나아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자 지금 요 화면을 보면 좀 구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자 화면을 보시면 중요한 게 자 호남석유가 지금 이제 요쪽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바닥에 올라오는 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LG화학은 요 정도권에서 지금 현재 요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더 반등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LG화학이 지금 현재 손을 들어줘야 되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인데 자, 요거는 그 재무제표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 봐야 될 부분 볼 수밖에 없는 게 LG화학 같은 경우에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이 지금 현재 5천억 정도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1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만족을 못 시켰어요. 근데 4,500억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5천억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되게 되면서 5천억만 나와도 상당히 서프라이즈는 그런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천억 시장 예상치만 나오게 된다면은 LG화학은 이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호남소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현재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건 한 1,450억 정도 현재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보다 지금 조금 더 낮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1,200억 정도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은 1분기 때 2,20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됐다가 다시 실적이 꺾여버려요. 그렇다면은, 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라는 종목을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턴어라운드가 됐다가 실적이 다시 꺾이는 회사가 조정을 받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호남수가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LG화학 쪽으로 손을 좀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기 때 이렇게 주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21선 지지할 때는 무조건 이거는 매수 관점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과 예를 들어야 되냐면 컴퓨터선 종목을 볼게요. 컴퓨터 종목 보게 된다면은 자 241선이라기보다는 18,000원 부분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22선 초기에 지지받으면 어떻습니까? 시세 강하게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LG화학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또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일양약품입니다. 매수가가 25,800원에 비중이 60%인데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표가 또 손절가 제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일양약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2,800원입니다. 하창모 팀장님 어떻게 손절해야 될까요? 네, 일양약품은 일단은 보유를 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어떤 뉴스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양약품 하면은 사실 항상 과거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혈병 치료제에 상당히 살을 걸고 있는 회사입니다. 백혈병 치료제, 만성 백혈병 치료제에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 작년 2011년 7월 정도에 아마 임상 3상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올해 9월부터는 일양약품에서 실제적으로 슈펙트라는 제품을 시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백혈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한 1,000억 정도 된다 그러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5억 달러 정도 규모라 합니다. 근데 이쪽은 원래 노바티스죠. 한국 노바티스 회사에서 사실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브랜드는 글리백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제품을 타시그나라는 제품을 또 런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연 토종 10년 이상 백혈병에 목숨을 걸어온 일양약품이 글로벌 제약업체 노바티스와 경쟁이 있겠냐, 이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일단은 시장이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일양약품은 다른 어떤 바이오 제약 관련주보다 백혈병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잘 안 가죠. 제가 왜 안 가는지는 차트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수많은 임상 실험, 솔직히 10년 동안 임상 실험 했으면 보통 합니다만은 이 회사는 거의 겨우 밥도 못 먹을 겁니다. 적자죠. 원래 R&D 비용이 임상시험에서 반 이상이 듭니다. 연구원들이 연봉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주가 지지부진하다는 건 아직까지는 바로 그걸 시장에서 확인할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너무 일양약품을 부정적으로 볼 수만 없는 것이 이 종목이 원래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주봉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제가 아까 이때 한 16,000원에서 4만원까지 관계했습니다. 이때 왜 갔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9월 1일 날 시판하는 백혈병 치료제 3상 시험이 성공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급등을 했었고요.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보통 50에서 60%의 시세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양약품은 좀 전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끼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 부분에 조금 차가 나시고요. 지금 약간 계속적으로 약간 행보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직은 세력이나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올리는 의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만 봅니다.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이는 사실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막연한 꿈을 갖고 보유하라는 제가 전략을 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25,800원 정도 매수가인데 좀 답답하시지만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행여나 향후에 추가적으로 백혈병 치료제가 됐든 다른 모멘텀 때문에 25,800원 딱 우리 투자가분이 매수하신 가격이네요. 요 정도 오면 팔지 마시고 그때는 한번 레이스가 바뀌는 거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매수가 29,611원에 비중이 35%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3만 원대 다시 회복했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여담인데 오늘 그 하정우 팀장이 그 상담하시는 거 보니까 전 오늘 추정 60분 보는 것 같네요. 일양이 한번 좀 파헤치시는 그런 느낌 같네요. 일단 여담이었고요. 실리콘웍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그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반도체 펜리스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모멘텀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애플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5에 대한 어떤 구동칩이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 아이폰 5가 아무래도 출시가 좀, 실리콘웍스가 좀 올라가려면은 아이폰 5가 좀 출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보면서, 바로 좀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보시면은, 먼저 수급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2월달부터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뭐 그 장기성 자금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특징적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외국 기관의 수급이 좀 돌아서줘야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날짜로 보기에는 7월 4일, 그리고 7월 5일, 7월 6일 투신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떤 특징적인 어떤 흐름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올라와준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큰 폭으로 아까 그 서울 반도체처럼 큰 폭으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조정을 받더라도 오늘도 뭐 1.3%밖에 조정을 안 받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기 평선 다 올라탔고요. 그리고 단기 추세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평선은 이제 지지 안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종목 만약에 그 조정 시기가 언제냐면은 앞전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아마 21선 이렇게 근접하게 지켜주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매도 자리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그 목표가는 한 제가 33,000원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는 제가 지금 33,000원을 한번 적용을 해 드리긴 하지만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21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21선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21선 이렇게 붙는 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반등을 줄 때 매도를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구간이 32,000원에 나올지 34,000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일단 33,000원까지 보시되 요런 그 방금 말씀드렸던 주가가 올라가다가 21선에 근접하면서 반등 주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매도를 좀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좀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은 이후에 가지고 계시다가 주가가 21선에 접근한다 싶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목표가 33,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 72,0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최근 LG그룹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창무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LG전자는 참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이게 제가 럭키금성이죠. 옛날에 럭키금성인데 상당히 최근에 보면은 뭐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쪽에서 영업이익 적자, 영업이익이 커버하지 못한다면 LG전자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약할 수 있습니다. 즉 LG이노텍이라든지 에디터 쪽에서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주가는 올라가도 LG전자는 못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 쪽만 잠깐 말씀드리면 앞뒤로 다 칩니다.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애플의 어떤 세계 글로벌 브랜드가 너무 강하게 가지고 사실 LG전자가 치고 갈 틈이 없는 것이고요. 또 밑에서는 누가 올라오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자체 그 핸드폰 뭐 ZTE나 화웨이 같은 그 회사들 중저가 브랜드로 밀어버리고 있고, 약간은 경쟁할 수 있는 게 대만의 HTC가 있는데 얘네들도 또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휴대폰 쪽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불리하죠. 그리고 또 가전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참 그런 거 있더라고요. 투자가분들이 집에서는 삼성 가전 쓰시면서 주식은 LG전자 사시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특징을 못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부진이 실적 시즌에만 오면, 특히나 실적 시즌에만 오면 LG전자는 약하더라. 그런 것이 최근에 보여준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7월달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실적 시즌에는 LG전자 관련주에서는 솔직히 LG디스플레이나 LG이노텍은 주목받을지언정 완성품 업체죠. 완제품 업체 LG전자는 약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은 지금 뭐 72,000원 대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뭐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뭐 시장을 좀 길게 보면 여기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려간다고 LG전자를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하시면서 현재 수준에서 일단 보유하긴 하시면서 올라오더라도 기왕 만약에 LG전자가 뭐 6만원, 7만원 왔을 때는 아마 관련주들은 주변 관련주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LG전자는 조금 투자 의견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은 오텍입니다. 매수가 8,900원의 비중이 30%.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은 제가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목표감 좀 잡아드릴게요. 요거 길게 본다면은 어쨌든 뭐 박근혜 테마 쪽 해가지고 노인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자,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자, 요 종목이 일단은 보셔야 될 부분이 뭐 11,000원까지는 좀 너무 멀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다음번에서 한 부대낄 수 있는 자리를 좀 보면 되겠죠. 다음번에서 부대낄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한 9,300원 정도는 한번 부대끼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은 제가 조금 단기적으로 한 9,300원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래서 9,300원도 뭐 돌파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11,000원까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조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주신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 목표가 부대낄 수 있는 자리 한 9,300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이 많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선착순으로 해드리냐고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죄송하지만 내일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어제 저녁 늦게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으로 비춰볼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면서 이번 수사가 대선 자금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지금까지는 개인 비리 차원이라며 선을 긋다가 단서가 나오면 대선 자금도 수사할 수 있다는 진일보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액이 16개월 만에 최악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가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6월 대형마트 매출액은 지난해 6월보다 7.4%, 백화점은 1.2%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마트의 감소율은 지난해 2월 10.9%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또 대형마트 매출이 4월 이후 석 달째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성향이 강한 고소득층이나 30대, 회사원 등도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4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도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2,511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 5천 명, 즉 1.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44만 7천 명으로 이후 5월까지 늘다가 6월 들어 4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9월 26만 4천 명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호조의 기저효과 때문에 올 하반기 취업자 증가 규모는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는 2004년 이후 최대치고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둔화되는 등 고용 내용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오는 12월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의 전가를 없애주는 대사면을 추진합니다. 삼성그룹은 회사 내에서 업무상 과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대사면은 이 회장 취임 이후 세 번째로 2000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번 대사면의 대상자는 25만 명이 넘는 국내외 전체 임직원 가운데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규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이번 사면에 적용을 받지만 부정 비리에 연루되거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은 제외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24선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91선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